네,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 우리 증시를 보더라도 가장 비교적 현재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강보합권 정도의 비교적 안정적 지수 흐름을 보이다가 뒤에 가서 좀 갈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건데, 그 전에는 이러한 모습이 자주 발생을 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코스닥, 코스피가 동조화됐었거든요. 그런 흐름과 달리 오늘은 코스피가 강하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미국 증시와 대입을 해서 보게 되면 미국 증시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나죠. 다우지수는 떨어졌고요. 나스닥 지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게 움직였네요. 또 우리와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러한 또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의 나스닥 지수가 좋은 것은 규제 완화 소식 때문에 현재 기술주 중 바이오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 바람에 나스닥이 강했다는 건데요. 그러한 판도상의 모멘텀이 우리 증시 내 바이오주 내지 제약주에 전혀 통하지 않았죠. 이런 모습. 그것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의 흐름은 크게 훼손이 없는 여전히 우상향의 안정적인 상승 기조 선상에 있는 상황이기는 해도 지수 탄력성이 그 전만 못하고 시장의 판도 측면에서도 상당한 변화가 약간은 무질서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수나 또는 주가가 낮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지수 위치도 또 각계 주요 종목들의 주가 위치도 상당히 높은 상태죠. 그래서 이 모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약간은 그와 관련된 변수가 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도로 경계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증시내 그 전부터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주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IT 장세다 그렇게 할 정도로까지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미국 증시도 비슷하죠. IT 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IT 종목들의 성격과 우리나라 증시의 IT 종목들의 성격이 확연히 다르죠. 미국은 솔루션, 즉 소프트웨어 업체들이고요. 우리는 하드웨어 업체들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반도체 부분을 집중 조명하면서 전반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와 관련된 전체적인 판단과 점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장세는 반도체 장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반도체가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56, 전일 대비 0.2%, 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97 정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특별한 모멘텀이 없죠. 이후 유로화는 1.117 약간 올라갔고요. 엔달러 환율은 111.47, 장중에 111.04, 전일 대비 0.3% 정도 현재 엔달러 환율은 내려갔고요. 또 그만큼 엔화 가치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특별한 변화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원달러 환율 1139원에서 1140원, 원화 환율 1024원에서 1027원. 원화 환율이 올라갔어요. 엔화 대비로도 원화가 약세 흐름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죠. 금융시장에 다소 약간은 위험자산을 좀 기피하는 쪽으로 아주 미약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부분적으로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장면이고요. 자, 위안화 환율입니다. 6.8197, 전일 대비 0.0006,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0.01% 절하시켰고요. 그리고 환율과 관련돼서 우리가 항상 신경 써서 봐야 될 대목은 현재 수출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가 된 것이죠. 6월달 중간 수출 증가율이 발표가 됐는데 3분의 2 지점,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수출 상황을 보니 작년 동기 대비 무려 24.4%가 증가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수입도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20.7%. 최근 들어 수출 수입 모두 두 자릿수 이상 증가하고 있는 이 모습은 그만큼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지표가 된다는 것이죠. 벌써 8개월째 연속 증가를 하고 있는 이번 달도 증가를 한다면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벌써 금년 들어서 또 확연하게 수출 증가율도 두 자릿수씩이나 6개월째 연속 증가하는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또 현재 파트별로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 역시 반도체 부분이 압권입니다. 51.1%, 지난달은 70%가 넘어가기도 했었죠. 매달 작년 동기 대비 최소한 40% 내지 많게는 70%씩 현재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벌써 1년째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재 급증세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선박이 111.4% 2배 이상 증가됐다는 건데 이례적인 측면이 좀 있습니다. 석유 제품 최근에 유가가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정제유, 휘발유나 등경유 같은 그런 석유 제품의 판매 수출이 5.3%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성차가, 승용차가 3.9% 오히려 줄었고요. 차 부품이 14.8%나 줄었습니다. 최근 들어 지금 현재 승용차 부분이 부품까지 포함을 해서 수출과 관련돼서 사실 내수도 썩 좋은 편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의 바닥이겠거니라고 하는 정도의 추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무선기기 쪽에 썩 좋지 못했습니다. 무선기기라 하면 휴대폰을 뜻하는 것이죠. 삼성전자 갤럭시 갤럭시 S7인가요? 그리고 LG전자의 G6가 생각보다 지난달에 기대했던 것보다 수출 실적이 좀 약했다는 것을 볼 수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입니다. 2.160 거의 뭐 변함이 없고요. 금값, 구리값도 큰 변화 없는 가운데 구리값이 1.9% 좀 올라가서 추세적인 상승으로 연결될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으니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이 안정이 되고 또 현재 전체 경제 상황이 좋아짐에 따라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상황의 시그널로 봐야 될 것인지 아직은 그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해서 그것이 연속적으로 나가면서 그 시그널에 나올지 여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문제는 유가입니다. 42.35 전일 대비 2.3%나 추가 하락을 했다는 거죠. 그런 낙폭이 심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로까지 추락을 했습니다만은 그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기는커녕 오히려 한 단계 더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40달러가 깨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35달러 이하로까지 곤두박질 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시각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트를 잠깐 볼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 현재 45달러가 1차 기술적 지지선이라고 한다면 지금 40달러 정도 선이 2차 지지선입니다. 전반적인 여건 공급이 는다고 하지만 갑자기 느는 것도 아니고요. 또 수요가 빨리 증가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따라서 공급 과잉 상태이긴 하더라도 공급 과잉 상태가 갑자기 심화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최근의 낙폭은 좀 지나친 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작년 1분기 때 당시 현재 유가가 지금보다는 지금하고 약간 다른 양상이긴 하지만 어쨌든 유가가 급락을 한 번 있었고요. 당시 유가가 급락을 할 때 석유화학 제품을 만드는 업체들의 실적이 전혀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진이 개선이 됐다는 거죠. 원재료인 유가는 하락을 하고 제품 가격은 크게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진이 좋아지는 그런 상황의 전개가 그것도 상당 기간 2분기 정도 지속이 됐다는 거죠. 이번에도 비슷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 업황이 썩 좋은 것은 아니라 약간 걱정됐던 것인데 오히려 유가 급락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작년에 롯데케미칼의 주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작년 1분기 초 주가가 20만 원대였던 것이
현재 2분기 중간쯤 돼 35만 원까지 올라갔던 것이 바로 그러한 유가 급락을 배경으로 갑자기 마진이 좋아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이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역발상 관점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